네, 지난 교육에서 이제 라이징 웨지랑 폴링 웨지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거는 이제 매매에 대한 기준선을 잡는 방법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좀 마스터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양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이게 라이징 웨지 패턴이고, 이게 폴링 웨지 패턴이다. 그래서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오면 파동이 이 2파의 지점에서는 숏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이제 폴링 웨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2파의 지점에서 롱에 대한 변곡으로 작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상단 트렌드 라인, 하단 트렌드 라인을 기준선을 잡고 롱 트라이를 하고 숏 트라이를 하면 손익비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파동의 길이는 보통 이 B 지점만큼 기본적으로 되돌림을 준다. 마찬가지 폴링 웨지에도 B 지점만큼 상방에 대한 되돌림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패턴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A의 지점에서 터진 거래량보다 점점점 디클라인이 되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마찬가지 폴링 웨지 패턴도 A에 대한 지점에서 들어오는 거래량보다 지속적으로 디클라인 되는 경향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이 튀어버리면, 이 입구에서 들어온 거래량보다 튀어버리면 이 웨지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걸 조금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보통 라이징 웨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C와 E 지점에서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전체 지점에 대해서 하락 다이버런스가 누적이 되는 경우도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폴링 웨지 같은 경우에는 이 C와 E 지점에서 상승 다이버런스가 같이 걸릴 확률이 높고, 이 전체에 대한 트리플 다이버런스, 트리플 상승 다이버런스, 트리플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충족이 된다면 이거는 예쁜 패턴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너무 괜찮다. 손절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고 손익비 우위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패턴을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이버런스가 걸리고 거래량이 디클라인이 되고 이 5개의 파동이 예쁘게 찍어도 간혹 가다가 분출이 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하단으로 분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보통 과거 통계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모든 차트는 확률에 의존하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면 보통 높은 확률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에 뭐 3번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손절 라인을 스탑로스를 걸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장기 관점을 예측하는 건 개미 투자자한테는 코인 플립과 다를 게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트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매매에 대한 기준선, 손익비, 기대값에 대한 매매를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같이 패턴 공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게 매매에 대한 기준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점을 잊고 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교육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이 정도까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웨지에 대한 카운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운팅을 못 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라이징 웨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명확하게. 자, 일단은 오늘 교육의 목차는 라이징 웨지, 폴링 웨지, 웨지 패턴 카운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나온 다이아고널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다이아고널 패턴은 마지막에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보통 이제 파동이 진행이 되죠. 이렇게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폴링 웨지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 상승 임펄스에서. 보통 이 조정 파동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교육은 제가 했으니까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틀로 교육을 조금 더 추가 교육을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폴링 웨지의 패턴은 이 2파동의 지점과 4파동의 지점에서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폴링 웨지가 진행이 된다면
이 볼링 웨지의 끝 지점에서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추세 전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이징 웨지 패턴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죠? 이 5파동의 지점 그리고 이 1파동의 지점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볼링 웨지는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대의 추세 전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4파동의 조정과 2파동의 조정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라이징 웨지는 파동의 끝을 알리기 때문에 상승 파동의 끝 지점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요거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쉽죠?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왜 헷갈려 하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ABC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조정 파동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거 교육 못 보신 분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교육 반드시 들어주세요. 내용 좋으니까. 자, ABC 파동에서도 B 파동에서 볼링 웨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파동에서 라이징 웨지가 나올 수 있고 C 파동에서도 라이징 웨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임펄스에서 나오는 볼링 웨지, 라이징 웨지 패턴과 조정 파동에서 나오는 라이징 웨지, 볼링 웨지 패턴이 달라요. 카운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 지점이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이거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인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같이 트레이딩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한데 배우는 입장에선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복귀 한번 빠르게 할게요. 자, 라이징 웨지 패턴은 이 5개의 파동이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방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럼 이게 보통 임펄스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같이 들어갈게요. 다이아고날이랑. 자, 1, 2에 3, 4에 5파동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엔딩 다이아고날, 지금 메이저 파동이 5파동이 남아있고 엔딩 다이아고날의 가능성을 제가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엔딩 다이아고날 5파동 자체가 이런 쐐기형의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5파동은 반드시 임펄스 패턴, 1, 3, 5파동은 임펄스 패턴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1파동과 5파동은 이런 웨지형의 패턴으로도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된다 했죠 제가?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했습니다. 엔딩 다이아고날. 이게 엔딩 다이아고날이에요. 자 그리고 1파동에서도 충분히 웨지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1파동에서 나오는 건 제가 뭐라 했죠?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거 다이아고날 교육했으니까 다이아고날 교육도 보세요. 자, 리딩 다이아고날은 53535의 패턴을 띄고 엔딩 다이아고날은 33333의 패턴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동은 반드시 지그재그 패턴이어야 된다. 여기가 ABC로 움직이는데 이 두 가지 이 C파동과 이 2파동의 535 지그재그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여기서는 플랫의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정확히 교과서에는 이 A파동조차도 플랫이 아니라 535 지그재그가 나와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트레이딩 하다 보면 5 플랫 형태로 A파를 맞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말이 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듣고 와주세요. 제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냐면 카운팅을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엔딩 다이아고날에 대한 카운팅을 하는데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웨지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카운팅이 어떻게 되냐면 라벨링을 할 때 A, B, C, D 이렇게 거꾸로 찍어버리세요. 거꾸로 찍는 경우가 있다. 이게 잘못된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지 보이세요? 이렇게 찍어버리면 4파동의 조정이 안 나와요. 4파동의 조정이. 지금 3파의 고점을 찍고 바로 엔딩 다이아고날의 시작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때 5파동의 다이아고날을 찍을 때는 반드시 이 4파동의 조정이 별개로 나오고 4파의 저점을 찍고 한 번 더 올라가고 되돌림을 줬을 때 비로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서부터 찍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찍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해버리면 일단 볼륨이 안 맞을 겁니다. 볼륨이 분명히 안 맞을 거고 제가 장담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봤다가 이제 웨지는 고점이 3번 갱신되면 끝이라고 했는데 하고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이 지점에서 숏을 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무리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잘 봤다 하더라도 약간 눌리다가 타겟팅이 이 시작점 입구까지, 이 B의 입구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한 번 더 올렸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스탑 헌팅이 나가고 내 스탑 로스만 터트린 채로 내려가게 되겠죠. 왜 이렇게 되냐? 3파동의 고점부터 찍었기 때문이에요. 트렌드 라인 자체를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이렇게 봤어야겠죠. 이렇게 봤어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엔딩 다이아고날 카운팅은 4파의 저점을 찍고 A, B에 C, D에 E 혹은 1, 2, 3, 4, 5 라벨링을 제가 알파벳으로 했는데 1, 2, 3, 4, 5로 해도 됩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뒤집어 볼게요.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일 때도 자 보시면은 이 3파동의 고점을 찍고 하방 임펄스입니다. 하방 임펄스. 여기서부터 간혹가다 웨지를 찍어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임펄스 내에서의 엔딩 다이아고날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켜야지 이 3파동부터 웨지를 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에 대한 강조를 몇 번 드리는데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교육을 찍는 겁니다. 이 3파동의 고점을 찍고 ABC로 올라갔다가 ABC로 추가적인 하방 갱신이 나오면 우리는 엔딩 다이아고날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지 패턴을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잘못된 예시로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찍는 분들이 또 있어요. 3파를 찍고 A, B, C, D, E로 찍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라벨링 자체를 안 찍으시겠죠 아마. 그냥 저점이 3번 갱신이 되었네. 그럼 여기서 롱을 쳐야지 했더니 한 번 더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으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카운팅을 잘못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옳은 예시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4파동이 없는 걸로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4파동인데 여기서부터 다이아고날 카운팅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하고 갈게요. 오늘 이렇게 분명히 배우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찍으면 안 된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이렇게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드리면, 그렇다라고 저기서부터 찍은 게 무의미하진 않아요. 트렌드 라인 자체는 의미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서 ABC로 갱신을 하고 ABC로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첫 번째 트렌드 라인, 자 보시면은 익스텐디드 라인을 찍을 때 이 3파의 고점과 이 저점을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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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해서 이렇게 맞춰줄 수는 있어요. 맞춰줄 수는 있다. 왜냐면은 이거 자체는 의미 있는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카운팅을 여기서부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한 파동이 더 빠질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확실히 했다 이거. 자,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근데 보통 이 각보다 이 각이 조금 낮습니다. 보통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아무튼 요거 확실히 이제 알았다, 그죠?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저렇게 카운팅을 할 때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임펄스가 아니라 조정 파동에서 나올 때예요, 여러분들. 조정 파동에서. 조금 크게 그려드릴게요. 자, B파에서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N파동에서 B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보통 플래그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웨지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ABC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웨지로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A, B, C, D, E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이 A점에서부터 내려온 파동이 이렇게 바로 이 A점부터 바로 A, B, C, D, E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진짜 변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죠? 지금 차이점이 이게 지금 뿔링 웨지는 똑같은 뿔링 웨지입니다. 뿔링 웨지인데 임펄스에서 만들어지는 이 O파동에서 나오는 엔딩 다이아고날이랑 이 B파동에서 나오는 폴링 웨지, 그러니까 O파에서 나오는 폴링 웨지와 B파에서 나오는 폴링 웨지는 카운팅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육안으로 볼 때 조금 달라요. 이렇게만 보면 똑같은데 이 임펄스에서는 이 3파동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느낌 오시죠? B파에서 내려올 때는 그냥 이렇게 찍어버리면 올라갑니다만 3파에서 이렇게 찍으면 분명히 한 번 더 갱신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은 3파에선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고 B파에선 하나, 둘, 3개만 나와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보통 추세가 이렇게 안 생겨요. 이렇게 생기지. 자, 마찬가지. 인버스 스케일에서도 마찬가지. 자, A, B파의 폴링 웨지는 여기서부터 카운팅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확히 3개 찍고 내려가요. 근데 임펄스에서는 이렇게 찍으면 분명히 4개의 웨지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너가 추세 4터치면은 돌파한다며. 근데 이거 추세 4터치인데 왜 빠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잘못 찍은 거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추세 4터치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 3파의 고점과 이 웨지의 트렌드 라인은 다른 트렌드 라인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기억하세요. 무조건은 아닌데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보통 같은 트렌드 라인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추세 3터치, 추세 4터치부터는 돌파의 의지를 높게 본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자, 여기서 또 이어가 볼게요. 자, C파에서도 이 폴링 웨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뭐라 했죠? C파도 임펄스여야 되는데 C파도 엔딩 다이아고날이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C파에서는 어떻게 찍어야 돼? C파에서도 그냥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마우스를 바꿨는데 원래 지슈라를 쓰다가 무서움으로 지금 강의 찍는 걸 하나 더 샀거든요. 이제 좀 지금 제가 감도 설정을 안 해놔서 조금 답답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찍어도 돼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겠다. 그죠? 그냥 다시 찍어 드릴게요. 자, 조금 느려도 이해해 주세요. 확실하게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방으로 나오는 조정과, 자, 이 정도면 이제 외우겠다. 그지? 너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A, B, C, D, E 이렇게 내려가요. 자, 마찬가지 5파동은 어떻게 된다 했죠? 계속 했던 거 반복이에요.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해드리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또 이렇게 이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B, C, D, E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조정파동에서 나오는 웨지의 형태는 이렇게만 생기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임펄스에서는 3파의 저점이 찍히고 ABC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저점부터 이 웨지형을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의 조정 레벨에서 웨지가 나오고 있는지, 임펄스 레벨에서 웨지가 나오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처음이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중 되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절대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말하죠. 이건 같은 채널링 안에 보통 없다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돌파가 나옵니다. 보통 4터치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제는 좀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떨어진 게 조정인지 임펄스인지 일단 구분을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라고 하죠? 메인 프레임을 먼저 짜야 된다. 메인 프레임을 짠 다음에 수파동을 카운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 그랜드 사이클, 슈퍼 사이클부터 카운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1봉, 4시간 봉, 1시간 봉, 15분 봉, 5분 봉, 큰 프레임에서부터 내려가는 카운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5분 봉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하면 잘못돼요. 다 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5분부터 카운팅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ABC 레벨인지 임펄스 레벨인지도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한 번 더 남은 건지 헷갈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파동에서 나오는 웨지는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여러분들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는 진짜 안 나와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 A의 지점을 찍고 B를 찍고 이렇게 웨지는 안 나와요. 자, 항상 기억하세요. 추세 4터치는 돌파다.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면은 이건 뚫겠다는 의지를 높게 봐야지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추세 변곡을 만들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이게 무슨 원리인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패턴이 뭐가 있죠?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헤드앤숄더. 자, 헤드앤숄더 패턴. 자, 헤드앤숄더 패턴은, 자, 이게 헤드앤숄더죠. 자, 보시면은 이 헤드앤숄더에서 중요한 건 이 넥라인이에요. 넥라인. 수평 서포트 레벨입니다. 자, 보면은 돌파를 했다가 한 번 터치를 하고 두 번 지지를 받고 세 번째에 뚫려요. 혹은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번째에 뚫립니다. 보통. 크게 보면 세 번째고 보통 A, B, C, B 그러니까 1, 2에 3, 4에 5로 떨어지니까 실제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 뚫립니다.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그래서 제가 추세 3터치랑 추세 4터치를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추세는 깨기 위함이다. 자,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추세도 볼게요. 올라가다가 한 번 지지를 받고 또 두 번 지지를 받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 세 번째까지 지지를 해주면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져요, 여기가. 돌파를 이게 뚫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이면 여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많은데 실제로 소파동을 보면 이런 게 한 번에 돌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눌렸다가 네 번째 트라이 때 돌파를 해버려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엘리어트 파동이론 할 때 아직까지 엘리어트 파동이론 심화 교육은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사 추세선과 공이 추세선이 만나면 불편한 일이 생긴다. 왜냐면은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이렇게 0이 추세선, 0번과 2번 추세선과 3파동에 해당하는 2번과 4번 추세선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3파동이 좀 연장이 크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하단 트렌드 라인이 공이 추세선이죠. 이 빨간색이 공이 추세선인데, 공이 추세선을 밟으면 임펄스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추세를 너무 자주 터치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이렇게. 그래서 임펄스를 완료를 시키려면 최대한 공이 추세선에 대한 서포트를 만들지 않고 이사 추세선의 각으로 4파동을 종결내고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대한 교육인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큰 그림 설명,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임펄스로 올라가고 있으면 1, 2에 3에 4에 5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공이 추세선을 건드려 버리면 결국에는 지금 각이 줄어들고 있어요. 각이 점점 빠진다라고 봐야 되고, 추세 지금 서포트가 3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를 건드리면 이거는 잘하면 돌파해줄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래서 상승으로 갈 거면 이 공이 슈퍼 트렌드 라인을 밟지 않고 이사 추세선을 밟고 그냥 바로 올라가야 된다. 그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사 추세선 서포트가 나왔죠. 얼추. 그래서 이대로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갱신이 나오면 별로 안 좋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한 번 더 갱신 나오면 슈퍼 트렌드 라인에서는 조금 기준점이 좋기 때문에 롱 트라이를 할 수가 있고, 비파에 대한 되돌림도 나올 수가 있고, 우파도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별로 좋지 못하다. 올릴 건 그냥 여기서 올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가 ABC로 올랐으니까 여기서 올릴 거는 엔딩 다이아고날 밖에 없다. 혹은 구간 복합을 때리다가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웨지 패턴에 대해서 정확히 카운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여러분들이 웨지 카운팅을 하실 때는 지금 내가 조정 파동 속에 있는 웨지를 보고 있는 건지, 임펄스 파동에서 보고 있는 웨지를 보고 있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임펄스에서 2파와 4파는 조정 파동이라 했죠. 제가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이 고점에서 나오는 엔딩 다이아고날을 조금 잘못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잡지 마라. 물론 이거는 유의미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유의미한 거는 조금 다를 때, 파동간 다이버런스를 볼 때고, 파동간 다이버런스를 보는 게 아니라 엔딩 다이아고날을 볼 거면 이 상단 트렌드 라인 서포트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걸 이렇게 잡으면 이게 안 맞을 거예요. 분명히 안 맞을 거예요. 분명히 안 맞는 일이 생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익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배우시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팁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는 제가 이렇게 오픈 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고날에 대한 교육을 했었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 지금 올려놨고, 다이아고날에 대해,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론 교육까지 지금 얼추 공개로 올려놨고, 라이브 방송에 다이아고날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웨지 방송만 따로 빼서 한 번 더 심화 버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웨지 나오면은 매매가 쉬워져요. 웨지 나오면 진짜 매매가 쉬워집니다. 웨지가 나오는데 거래량 디클라인 되고 다이버런스 누적되고 있다? 이거 무조건 변곡 줘요. 8알은 변곡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노리셔야 되고, 근데 이거를 노릴 때 카운팅을 이제 임펄스 구간에서 하는 건지 ABC 구간에서 하는 건지를 잘 체크를 하셔라. 그래야 조금 더 안전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